안녕하세요. 트랙 2주차 발표를 맡은 3조의 신진입니다. 저희 조의 발표는 다음 목차와 같습니다. 간트 차트를 통해 진행 과정을 설명드리고 지난주 받은 피드백을 수렴한 브레인스토밍, 문제인식, 해결책 도출 과정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겠습니다. 간트 차트입니다. 지난주 발표에서 현실성에 대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평가하는 브레인스토밍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의 지난 아이디어는 운송 중 최적함 택배 정렬 시스템입니다. 택배 기사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적재함 안쪽에서 물건을 바깥으로 꺼낼 때 차량을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는 것이 힘겨운 점을 개선하고자 차량 천장에 가드라인을 설치하고 그리퍼로 물건을 이동, 층별 정렬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구현 목표를 뚜렷하게 정하는 과정에서 운송 중 택배물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동할 수 있냐는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한정된 예산과 시간 안에서 구현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이슈들에 대해 브레인스토밍을 가졌고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큰 피해를 입힌 산불 화재의 원인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지난 2019년 9월부터 1월까지 지속된 호주의 산불. 산불로 인한 위험성을 전 세계인에게 각인시켜준 계기였습니다. 관련 영상을 통해 심각성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네, 호주 동부 지역이 최악의 산불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과 더불어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지금까지 3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숲을 집어삼킨 14번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릅니다.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차는 산길 바로 옆 불길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합니다. 가뭄에 시달리는 호주 동부에서 대형 산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번지는 산불에 150채 넘는 주택이 파괴됐고 주민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하고 산불을 진화하는 소방관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시드니가 속한 뉴사우스 웨일스에서는 수십 건의 산불이 진행 중이지만 거센 돌풍과 35도에 이르는 폭염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최근 몇 달 사이 연이어 발생한 화재로 1만 1,000제곱킬로미터, 서울의 약 18배 규모의 인화가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불 현장은 물론 인근 도시까지 연기가 자욱하게 내려앉아 시민들의 건강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뉴사우스 웨일스주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인근 시드니 지역 주민에 재난 단계 화재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500여 명 규모의 수질령을 내리고 산불의 영향권에 있는 학교와 유치원은 자체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이번 산불로 서울 면적의 166배, 즉 대한민국 국토 면적과 비슷한 면적이 소실되었습니다. 또한 2천여 채의 가옥 파괴, 3천여 명의 예비군 동원, 5억 마리의 야생동물이 사망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불은 인류의 생활 터전을 위협하기에 사전에 불씨가 생겨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잔불 처리를 통한 재발 방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2020년 2월 개정된 국가화재분류체계 매뉴얼에 따르면 화재가 완전히 진화되려면 잔불 감시를 통해 불씨가 완전히 소멸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잔불은 산불이 지나간 넓은 면적의 불씨가 흩어져 있고 재발화가 가능한 온도가 오래 지속되어 장시간 감시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산불의 크기가 클수록 잔불을 진화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2018년 발생한 고성 산불은 축구장 면적 56개에 해당하는 크기로 진화조 대원들이 온 산을 누비며
불갈키와 등진 펌프에 의존하여 잔불을 진압하였습니다. 잔불을 처리하는 것은 새로운 산불의 종지부를 찍는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따라서 잔불 재확산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잔불이란 타다 남은 불씨에 의해 재발화되어 산불로 다시 확산되어질 수 있는 형태로 발생하며 특성에 따라 크게 낙엽층, 암석지, 고사목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일반적인 낙엽층 가연물의 착화 온도는 300도 이상이나 100도 이상의 온도가 일정 시간 유지될 시에는 낙엽의 수분이 증발하고 난 뒤 온도가 상승하여 착화 온도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가뭄과 봄, 가을철, 건조한 기후와 돌풍에 재발화하기 쉬운 조건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잔불을 탐지한 결과 낙엽층의 잔불은 무염연소 상태에서는 최고 617도의 온도 분포를 보이다가 바람이 불어 산소가 공급되자 최고 875도까지 상승하여 재발화되었습니다. 현재의 산불 감시 체제는 인적 자원인 감시원을 이용하는 방법과 물적 요소인 무인 감시 카메라, 항공기 등 감시 장비를 이용한 산불 감시 등 2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불을 진화한 후 남아있는 잔불이나 불씨 등은 불꽃이 일거나 연기가 피어나는 등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한 육안이나 카메라 등 기존의 관측 장치를 통해 쉽게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첨단 장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외국에서도 아직까지 불씨가 있다고 의심되는 지역은 일일이 손으로 만져가면서 열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발견하기 위한 장비가 아직은 고가이므로 현장에 보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불 진화 후 남아있는 잔불 혹은 불씨 등을 쉽게 발견하여 이를 제거함으로써 재발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가의 휴대 가능한 잔불 감지 장치가 요구됩니다. 산불이 발생하는 조건인 고온, 건조한 토양에 수분을 뿌려준다면 산불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며 잔불로 인한 재발화의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 조는 낙엽층 하부, 암석지 사이, 고사목 등 탐지하기 어려운 위치나 형태로 존재하는 잔불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불씨를 찾아내 완전히 제거하는 잔불 진압 로봇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잔불 감지 장치에는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잔불을 감지하는 열화상 장치를 탑재하고 감지된 위치의 위도 경도 정보를 알려주는 GPS 모듈을 설치합니다. 또한 경사와 잔가지, 암석지대를 오를 수 있는 무한궤도 바퀴를 이용할 것입니다. 저희는 소방 활동에 있어 인명사고를 줄임과 동시에 위험한 화재 현장에 침투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RFP를 소개하며 잔불 감지 로봇의 기능을 요약하겠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잔불 감지 장치를 탑재한 자동 진압 로봇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현재 육안으로는 잔불 감지가 어렵고 잔불이 재발화할 수 있는 24시간에서 일주일의 긴 시간 동안 적은 인력으로 진압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두이노를 이용한 열적외선 감지 센서, GPS 센서, 그리고 무한궤도 바퀴 기술을 적용하여 잔불을 감지하면 위치 정보를 전송하고 물을 뿌려 진압하며 토양의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센서마다 성능과 가격이 천차만별이었기에 예산 범위와 기대 가능한 최대 성능에 적합한 센서 선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